자, 들어갈게요. 우리 그 요약을 가시게 되면은 제 프린트랑 이제 같이 맞물려서 그러는데 14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43. 가시면은 거기 지역지구제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찾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제 프린트랑 이제 같이 가는데 뭐 지역지구제가 제 프린트 아까 그 외부 효과 3번에 보시면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단기적, 장기적 효과가 이제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시험 문제 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볼게요. 자, 이번에 지금 지역지구제 찾으셨죠? 그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지역지구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지구제. 자, 지역지구제는 자, 아까 주택이 이렇게 있으면은 주택과 주택이 있고 공장이 있으면은 폐수를 내려보내요. 자, 그럼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주택으로 이제 바뀌겠죠. 그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게, 자, 따라서 토지 이용 규제. 좀 전에 토지 이용 규제 배우셨죠, 그죠? 토지 이용 규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정의보가를 제거시켰어요. 부의보가를 제거시켰어요. 부의보가, 제고로서 우리 경제적 기능이 또 들어가죠. 외부효과에 대한 시장 실패를 제거했으니까 여기 들어가고요. 근데 뭐가 이제 우리가 나오냐면, 장점하고 단점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이제 틀릴 텐데,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하기 때문에 토지를 잘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잘했다는 것은 효율성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서 세대 간의 형평성, 그런 단어가 있나요? 요건 이제 뭐냐면 세대 간의 형평성과 지역 간의 형평성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자, 요게 유리됐다는 것은, 자, 주거 전용지로 바뀌게 되면 이 지역이 쾌적성이 증가하죠. 그럼 이 세대라는 거는 아파트 300세대, 500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현 세대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후세대에다 넘겨준다는 거죠. 그럼 지역 간입니까? 요건 세대 간의 형평성입니까? 세대 간. 근데 단점은 무슨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대요. 지역 간. 지역 간의 격차가 나타나겠죠. 지역 간의 형평성에 우리가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럼 여기만 A지역만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고 B지역은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만 집가가 올라가고 여기는 집가가 하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역 간의 형평성. 너무 또 경직돼 있으면 또 실족성 있게 대응 못하니까 경제성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네. 자, 따라서 지역지구제 효과가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제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마 처음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럼 단기와 장기가 똑같겠어요? 좀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럼 자, 갈게요. 일단 문제가 나오는데, 주거 전용도로 바뀌게 되면 주택 수요가 감소합니까? 주택 수요가 증가를 합니까? 증가를 해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근데 공급은 늘어나요? 공급은 불변이에요. 불변입니다. 이 저량 공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양이 안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가격이 껑충 튀어서 3억인 게 5억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필기하지 마시고 가격 하락이다, 가격 상승이다. 상승이죠. 가격 상승. 그럼 가격 상승이 나타나니까 아직 신규 기업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신규 공급자가 초과연이에요? 기존 공급자가 초과연이에요? 기존 공급자죠. 그래서 기존 공급자가 이득을 얻죠. 기존 공급자가 초과연을 먹는다는 얘기는, 자, 이거는 따르세요. 사전적 독점. 그러면 지역지구제 실시하기 전서부터 그 위치를 점했죠. 그럼 사후적이다, 이건 사전적이다. 사전적 독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 자원에 우리가 부적정한 이 할당이 된다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금수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통 재벌들은 자기가 부자여서 그래요,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래요. 그럼 사후적이다, 이건 사전적이다, 사전적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장기는 신축을 하다 보니까 공급이 감소되어 당연히 공급이 증가돼요. 그럼 다시 가격이 하락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기존 공급자입니까? 신규 공급자입니까? 신규. 그럼 신규 공급자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이윤. 초과이윤 얻을 수 없죠. 자, 그럼 요거는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이에요? 사후적. 그럼 사후적에는 초과이윤이 발생 안 한 거죠? 그럼 사후적 독점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사전적 독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전적 독점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자, 따라서 비용 불변, 비용 증가, 비용 감소 산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근데 이제 희소식은 이게 한 15년 전부터 끊겼어요. 그럼 요새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따보세요. 비용 불변. 그럼 장기의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다 떨어지죠. 따보세요.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자, 볼게요. 비용 불변 산업입니다. 비용 불변 산업. 그럼 비용 불변은 단기나 장기나 비용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얘기하셔야 됩니다. 단기는 신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신축이 안 되니까 기준주택이 금이 갔어요. 그럼 수요만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어요? 3억에서 5억으로 껑충 뛰었죠. 그런가요? 그러면 공급을 안 늘려요? 장기에는 공급을 늘려요? 늘 수밖에 없죠. 장기 공급이 다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로 주택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냥요,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따라서 비용 불변. 그러니까 옛날에 3억을 만들었을 때 주택을 1억이 들어갔어요. 이 비용이. 자, 그냥입니까? 비용이 불변입니까? 불변이죠. 그럼 다시 3억으로 떨어지겠죠. 지금 프린트 보고 계셔요? 그럼 공급량은 그냥입니까? 증가를 합니까? 가격은 어떤 수준으로 떨어지죠? 종전수로 3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 이제 그래프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단기에 대한 점이고 얘가 장기면 이게 따라해보세요. 장기 공급 곡선. 그러면 장기에 대한 이 공급 곡선은 그래프상 자, 따라해보세요. 수평을 이루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잘 보이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비용 증가 산업. 그럼 시멘트 값이 낮아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그래서 비용 증가 산업. 비용 증가 산업은 자,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 단기는 신축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만 증가하니까 가격이 뛰어버려요. 3억에서 5억으로. 자, 그러면서 장기에는 그냥입니까? 신규 공급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공급이 다 늘어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공급이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나중에 떨어지겠죠. 근데 시멘트 자재값이 비싸진다는 거죠. 그럼 옛날에 1억 들어갔는데 지금 이 생산비가 2억이 들어가요. 그럼 가격을 낮추겠어요? 원래보다 높이겠어요? 지금 프린트 보고 계세요? 그럼 가격은 그냥입니까? 종전보다 높은 수준입니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1억에다가 이렇게 된다는 건 따라서 우상향. 생산비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아시겠죠? 그죠? 장기가.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비용이 감소합니다. 비용 감소는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 건설회사는 비용 증가가 일반적이죠. 자, 그럼 비용 감소 산업이라는 것은 자, 단기와 장기 중에서 자, 장기에는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감소를 합니까? 자재값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단기와 장기인데 들어갑니다. 자, 단기는 신축이 돼요? 신축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수요만 증가를 해서 가격이 3억에서 5억으로 껑충 튄 거 아시죠? 근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당연히 공급량이 다 늘어납니까? 늘어나게 되면은 세다다 공급은 안 증가한다? 다 증가한다? 증가해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데 자, 따라서 비용 감소. 그럼 옛날에는 1억 들어갔는데 지금 하나 만들 때 5천원밖에 안 들어가요. 5천만원밖에. 그럼 가격이 원래보다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아 떨어지겠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높다, 원래보다 낮다. 낮고 요 생산비 곡선이 따라서 우하향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졌죠. 그죠? 그 다음에 체계는 없는데 우리가 신축을 금지하게 되면 단기는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만 상승하고 장기는 다른 지역이 개발돼요. 그럼 그 지역의 수요가 감소하죠. 그럼 다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장기의 공급은 다 증가합니까? 그래서 가격은 따라서 비용에 따라간다. 비용이 불면은 따라서 원래 수준으로 간다. 수평이 되고 자, 여기는 따라서 원래보다 높다. 우상향. 자, 따라서 원래보다 낮다. 우하향. 이렇게 가시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따라서 TDR. 그럼 TDR이 거기 보완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43페이지로 가보세요. 끊기면 안 되니까 이 지역지구제를 보완하는 게 TDR이라는 게 나왔어요. TDR. 그럼 개발권 양도는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들어보세요. 저자분이 해놓으신 게 그냥 문제만 풀면서 갈 건데, 개발권 양도제도가 얘를 보완하는 책이 돼요. 개발권 양도제도. 자, 그래서 이전제도라고 해서 TDR이라 그래요. TDR. 자,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미국 얘기거든요.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미국도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보전 지역으로 묶고, 그 다음에 개발 가능 지역을 이제 묶겠죠.
개발 가능 지역을 이렇게 묶기 때문에 자 갑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간의 아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났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얘가 초구되는 거죠. 그래서 갑돌이가 그린벨트를 묶였어요. 자, 소유권은 있는데요. 소유권도 있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용을 제한하죠. 그럼 우리가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공적 제한을 해요. 근데 정부가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데 운항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미국은 이제 시장기구를 통해서 재정 부담을 하지 않고 맡겨버려요. 그래서 소유권과 개발권을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소유권을 넘기겠어요? 개발권을 양도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을이라는 애가 개발 가능 지역에서 지정을 하죠. 미국도 용도 제한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1, 2, 3, 4, 5층 있는데 못 짓게요. 근데 소유권은 주는데 개발권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자 따라서 개발권 양도,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개발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럼 TDR 증서를 넘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익을 주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해서 손실이 완화됩니다. 자 아까 지역지구제는요, 따르면서 지역 간의 형평성. 그럼 이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때 가볼게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가볼게요. 넘겨볼게요. 자, 지역지구제와 TDR입니다.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 160페이지죠. 160페이지 가시면 160페이지에 26번 있나요? 자, 지역지구제는 이제 기출문제는 많이 모아놓으셨던데 26번에 오는 거. 자, 지역지구제는 1번 도시 내의 집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역지구가 필요합니까? 집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거 아니죠. 틀렸다고 봐야 되고요. 지역주제 시행은 개발 가능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재산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까? 불평등 문제가 유발됩니까? 집가 차이가 생기겠잖아요.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지역지구는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에 따라서 집가가 상승 또는 하락을 유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여러분들 지역지구제는 정해복과를 차단한 거예요? 부해복과를 차단한 거예요? 부해복과를 차단한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5번 갑니다. 좀 전에 한 거예요. 자, 따라서 비용 일정. 그럼 비용 일정일 때는 가격은 어느 수준으로 가죠? 그 주택가치 수준에서 가죠. 근데 지역의 공급량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죠. 공급 다 증가하겠죠. 대답해서 다음 넘어갑니다. 공급은 안 증가했어요? 다 증가했어요. 그걸 노린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인가요? 그 다음에 28번이 기출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단기 장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28번 갑니다. 특정한 주거지역의 부해복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역지구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자 그대로요. 제가 프린트에 아까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했죠.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죠. 3번이 틀었으니까 그냥 다른 건 읽어주시면 돼요. 자 할게요. 여기 마음은 아는데 그냥 읽어주면 돼. 3번이 틀렸으니까 다가 맞겠지 뭐. 자 2번 해당 주거지역에 거주하던 기존 주택의 주택 소유자가 무슨 이유는 얻었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아까 사전과 사후 중에서 어떤 독점이 문제가 됐었어요?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됐죠. 그런가요? 3번이 기출이에요. 그래서 지역지구제 지정으로 해서 사전적 독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전적으로 발생합니까?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자, 초과를 먹었다는 거는 장기에 먹었어요? 단기에 먹었어요? 단기에 누구보다 더 많이 먹었으니 적정한 분배가 되지 않으니까 자원이 부적절한 할당이 된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3번이 정답인가요? 그럼 다른 건 맞겠죠? 칠판 보세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니까 신규주택 공급자들은 무슨 이유만 얻습니까? 정상이만 얻어요. 맞으니까 그냥 읽어주면 돼. 힘들어 죽겠어 나도. 정상이만 얻는다 그랬잖아요. 자 갈게요. 주택의 건설함에 따라서 생산비 일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생산비 일정은 그냥입니까? 얘도 공급은 늘어납니까? 근데 가격은 어느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자 밑에 따라서 TDR. 자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 그 5번이 정답이네. 그럼 다른 거 보자고. 개발에 제한된 보존지역 내 토지 소유자한테 뭘 부여한다는 거야 아까? 소유권이야 개발권이야? 이게 기출이 나왔었어요. 덧붙여보세요. 자 정부가 재정 부담을 했나요? 시장기구를 통했나요? 정부가 직접 돈을 재정 부담을 했다면 안 돼요. 개발 상실을 위한 손실을 보존했고, 개발업자는 시장기구를 통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개발권을 매수해야만 토지 이용이 제한된 다른 지역과에 등에서 개발할 수가 있고, 자 이거는 따라서 형평성 완화. 아까 제가 이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와서 TDR이 나왔다고 얘기했나요? TDR은 지역 간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죠. 지금 3번은 보고 계셔요?
그래서 TDR이 이제 토지용 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주 규제가 재산상의 불평등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 얘도 토지용 규제에 들어갔었죠. 개발제한구역 같은 우리가 개발권 양도는 토지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에 또 적용할 수 없다,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지역지구제, TDR 연결해 놓으세요. 넘기세요. 넘기시면 답만 좀 볼게요. 30번 문제는 틀린 게 30번에 5번을 보시면은 자, 아까 왜 여러분들 그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적 주체가 임대주택 건설 공급이라는 자체가 예전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이명박 정권 때 나왔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 오면서 따라서 행복주택, 이게 행복주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공적 주체가 임대주택 건설 공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들어가잖아요. 무슨 개입이 되겠어요? 직접 개입이 되겠죠. 화이팅 하세요. 31번에다 기출이라고 적으세요. 자, 다른 것들은 잘 우리가 보는데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공시지가를 배우실 거예요. 공시지가에 대한 공시에 대한 한 주체가 없다, 공시주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국장은 뭐를 줄임말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장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따라해보세요. 개별만 시장이 한다. 그럼 나머지 다 누가 하죠? 국장이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할게. 개별만 누가 하고? 시장, 군수, 구청. 나머지는 다 국장.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암기할 필요가 없죠. 시장, 군수, 구청장만 개별 나오면 무조건 찍고 다른 게 다 국장이죠. 31번 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어머나 4번에 개별 나와서 개별은 누가 하니?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죠. 이것도 됐다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 사이드로 쑥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이제 할 거는 따라서 토지은행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자, 교재로 가시게 되면은 144페이지입니다. 144, 144 보시고요. 자, 우리 토지은행 제도 실시 안 되고 있어요? 실시되고 있어요. LH공사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 이제 프린트로 갑니다. 프린트 아까 앞쪽으로 오셔서 자, 앞쪽으로 오시게 되면 아까 그 테마 2에 가시면은 토지정책 다음에 토지은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이 토지은행은 우리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해요. 비축제도로 해서 간접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 사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유력하고요. 토지은행 제도. 자, 토지 비축 제도라고 하고요. LH공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지자체에서요, LH에서요. LH 지자체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따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자, 들어보세요. 정부가 땅을 비쌀 때 매입합니까? 좀 쌀 때 매입합니까? 쌀 때 매입해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미개발지를 삽니다. 미개발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대량 구입해서 비축했다가 민간한테 팔거나 대여하는 제도예요. 간접이다, 얘도 직접이다. 직접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은 토지 개발업자 수요자 분양을 공급을 하는데 제 프린트 위주로 갈게요. 자, 위에 보시면은 그냥이에요. 얘도 매입비가 들어가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비축해 놓는 겁니까? 개발 매각 임대를 하고, 자, 우리 장점은 토지 계획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이 우리 수립되고요. 이 환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 이걸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개발이익 환수도 유리하고요. 자, 이 매입 지역에 대한 것을 그냥입니까? 값싸게 매입할 수 있죠. 단점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자, 따라서 관리 문제가 생긴다. 빈민들이 와서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비공식 사실상 보이로서 어떤 관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정부가 샀다는 소문이 들면 땅값이 올라가지. 그 매입 지역이 올라가, 주변 지역이 땅값이 올라가. 투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근데 밑에 보세요. 따라서 공영개발 찾으셨죠? 얘랑 이제 비교가 나왔었는데 공영개발은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수용해버려요. 근데 토지은행은 개발 토지입니까? 좀 미개발 토지입니까? 그래서 토지 선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수용보다는 좀 협의매수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공용개발하고 이제 다른 거는, 자, 얘는 비축해 놓는 거예요. 매입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택지개발이라는 단어가 있죠. 매각 임대를 하고 계획 환수 값싸게 매입하는 건 다 똑같고 매입비 들어가는데, 아까 실거래로 해요, 공시지가로 해요. 그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변 지역에 투기가 나타나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은행은 그냥입니까? 토지를 비축하는 겁니까? 공용은요? 수용해버린 거죠. 그런가요? 자, 토지은행은 그냥입니까? 관리 문제가 생깁니까?
근데 공용개발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좀 다른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깐 가볼게요. 이 저자분이 쓰셨기 때문에 제가 쓴 거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144페이지로 가시면은 아직까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144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토지은행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아까 지자체에서 합니까? LH공사에서 합니까? 그 두 번째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한다는 단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이제 비축 대상 토지가 있는데, 자, 따라서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내셨던데, 공공개발용이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이익이에요? 공익사업이에요? 그러면 공익사업이라는 게 들어가요. 대답해봐요. 그럼 공익사업이 들어가면은,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이건 공공개발입니까? 근데 수급조절용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시장에 대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수급조절용이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수급조절용이라는 것은, 자, 따라서 시장을 좀 시장에 대한 걸 안정시키려고 이제 LH공사가 시행계에 따라서 수급 조절을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따가 공익사업 나오면 수급 조절용이야, 공공개발이야. 대답은 잘해야죠. 공익 나오면 공공개발 찍으셔야 돼요.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보시고 장단점은 제가 얘기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프린트를 이제 잘하셨고요. 자, 프린트를 우리가 아까 넘기셔서 맨 마지막에 아까 폐지된 초소라는 거 기억나시죠? 거기 밑에 봐봐봐. 우리나라에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걸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게 우리나라의 정책이냐 아니냐를, 그럼 어떻게 돼? 아까 오지선다로서 이걸 넣을 수 있죠. 그럼 아까 폐지된 초소하고 종합토지세랑 얘네들이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화이팅 하세요. 그러면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에 토지거래 허가제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투기적 거래 성행하거나 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실시된다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요? 있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의의가 나옵니다. 개발 사업의 시행 토지용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 물가 상승이에요? 정상지가 상승분이에요? 정상지가 상승분이 나왔죠? 초과하는 이익을 개발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냥 해야 돼요? 환수를 해야 돼요. 자, 무슨 부담금으로 부과시킵니까?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제도 됐다 잘 나와요. 거기 보시면 개발과 보존 경합시 조정이라는 단어가 있나? 현관 펜치를 하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내가 담임 선생이야. 고3 학생인데 얘를 문과로 보낼지 이과로 보낼지 그냥이야 적성 평가를 해야 돼. 그래서 개발로 보낼지 보존으로 보낼지 경합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따 개발과 보존의 경합시 조정 나오면 무슨 제도 찍어? 토지 적성 평가 찍으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들어보셨어? 공법, 개론 선생님 공법도 해. 미치겠어. 자, 이게 학교론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요. 요게 나왔어요. 학교론에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왜 여러분들 그 지역지구제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지역끼리는 중복 지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거지와 상업지역 안 되고 다른 건 다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 아까 시장안정 공공사업 기억나시죠? 그럼 아까 공익사업은 그냥이야. 이건 공공사업이야. 공공개발. 시장안정은 이제 수급조절용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아까 지자체에서 했어. 얘는 LH에서 했어.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상 지자체에서 한다면 안 되죠. 아시겠지? 그 다음에 대가도 잘 나오는 게 토지 성매제도 있어? 얘 별표 쓰겠지. 맨날 나와. 맨날 틀려. 매년마다. 그죠? 자, 얘는 수용제도가 아니에요. 따라서 협의매수. 얘 무조건 나오면 협의매수 찍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우리 선매제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 등이 그 매수를 원할 때 선매제로 지정합니다. 그럼 강제로 수용한다고 맞아야 돼요? 협의매수가 맞아야 돼요? 이걸 안 내셨더라고요. 이해하셨죠?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깔끔하게. 자,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문제가 중요하지 않는 건 그냥 답만 보고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32번 있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자, 갈게요. 4번 있어요, 4번? 공익사업 나왔어? 그럼 수급조절용이야, 공공개발용이야? 약간 얘기 잘하더니 지금 와서 안 되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공익사업 나오면 공공개발용이고, 시장 안정은 수급조절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3번은 적중 될 가능성이 적은데,
지금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이 있나요? 따라서 바뀌었다. 디귿이 비축 대상 토지예요. 그래서 이 공사가 토지은행 사업을 획득한 공공토지를 말하고, 비축 토지라는 것은 이 공사가 토지은행 사업으로 취득하는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하는데, 이 법률까지 다 뒤집어 놓지는 않거든요. 그렇게만 두 가지만 바뀌었다는 건 보세요. 넘길게요. 그럼 교수님 어떤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34번이 시험 문제입니다. 34번. 찾았습니까? 별표 치세요. 자, 항상 오는 거는 다시 튀어나와요. 자, 토지 비축은 간접입니까? 이건 직접입니까? 그럼 1번에 직접적이라는 단어가 있나? 만약에 내가 출제원 들어가면 이거 간접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직접적이 맞죠? 그 다음에 뭐 2번하고 뭐 3번, 4번은 다 보시고요. 아까 지자체에서 한다 그랬어요? LH공사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5번이 틀렸나요? 그 다음 35번도 그냥 2번만 체크하세요. 우리가 도시, 이 개발 이익이라는 건 도시와 산업화, 경제 성장도를 거시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미시적 요인도 무관합니까?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미시적 요인에 따라서도 개발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여러분들 왜 그 공법 시간에 지목 변경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것도 단순한 거지만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찍어주세요. 그러면 36번 나와 있나요? 36번에 별표 3개.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공인중개사로 나왔지만 감정평가 시험 문제 요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같이 냅니까? 똑같이 냅니까? 이걸 바꿔냅니까? 바꿔내요. 자, 1번. 자, 따라보세요. 직접적 개입. 그럼 아닌 게 금융지원과 보조는 간접이죠. 자, 2번은 제가 하라는 대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펜 들었어요? 확인할게요. 들었어요? 개발 사업의 개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간에 이익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수 동그라미, 제도 동그라미. 4개를 쳤나? 그러면 한꺼번에 읽어봐. 개발이익 환수 줬대요. 참 쉽죠? 거기 나와있다는 거야. 개발권 양도는 양도한다는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2번이 틀렸나요? 3번 아까 토지 선매 기억나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인 목적을 위해서 사적 거래에 우선해서 국가지자체 한국토지공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자, 아까 얘기해보세요. 자, 수용입니까? 협의 매수입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제 프린트를 아주 강력하게 가져야 돼요. 프린트 괜찮나요? 반응 없으면 제가 나중에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지척까지 하는데, 내 눈물 나요, 그래. 네, 다음 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주 그냥, 그죠? 다 중요하게 또, 굉장히 또, 만들었어. 눈물 나, 진짜. 눈이 앞으로 갈리네? 너 어디 하다 그랬지? 3번 하다 그랬어요. 그죠? 찾았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동영상 드시는 분도 이렇게 약간 촐랑촐랑하지 말고 좀 민감미가 있어야 되잖아. 제 말이 맞죠, 그죠? 틀려요? 맞죠? 뭐 입에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지구제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민감미가 있어야 되니까 3번이 정답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동대문 남대문 시장 가면 언니 이리 와봐 그러지 손님 이리 와봐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말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럼 이리 와봐 잡아. 그럼 3번이 맞죠? 근데 4번이 이게 토지구획 정리사업이야. 따라서 환지 방식. 우리가 채비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토지구획 정리사업인데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제 바뀐 거라서 환지 방식을 보시고요. 자, 아까 요거 기억나셔야 돼요. 개발과 보존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합리적 조정 기억하십니까? 야, 아까 왔을 때 바로 왔어야 되는데. 토지 적성평가제도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자, 강력하게 36번 밉니다. 체크하셨죠? 카톡 왔어요. 이게 시험 나온다고. 자. 그래서 카톡 왔어. 그게 나와, 이거. 아시겠죠? 그죠? 강력하게 밀어. 그러니까 나오는 걸 하란 말이야, 나오는 거를. 아시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별로 안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오는 걸로 가요. 아시겠죠? 그죠? 나오는 거. 이해 갔어요? 왜냐면 37번, 38번을 나와도 이게 다 틀린 사람이 많은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33, 38번 같은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넘기세요. 자, 프린터로 가세요. 자, 프린터로 가시게 되면은, 프린트로 토지정책까지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프린트를 주택정책을 안 해놨네. 다음엔 제가 좀 해드리고. 자, 이 교재로 한번 가볼게요. 교재. 그래서 제가 빠뜨렸네. 할게요. 자, 일단 교재로 가서, 145페이지로 가서, 145페이지로 가시면은,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게 나와 있나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 정책인지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45페이지로 가시면은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3개 치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유력해요. 임대료 규제. 그래서 제가 요약을 좀 해주려고 했는데 빼먹었네. 나중에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분양가 하한제라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라 그래요? 상한제죠. 분양가 규제입니다. 규제라고 합니다. 상한제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가격과 양이 있어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과 수요가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균형을 이루겠죠. 균형을 이루고 균형 임대료입니다. 균형 임대료. 자, 그래서 균형 임대료가 만약에 7천만 원이다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뭘 내느냐? 시장대로인데, 자, 규제를 높게 했을 때와 낮게 했을 때가 있죠. 높게 했을 때는 변화가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규제 임대료를 높여버린다는 거는, 자, 특히 이제 이거는, 자, 따라서 최고 가격제. 최저예요? 최고예요? 최저임금제는 못 내리는 거죠. 근데 이건 못 올리는 거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해서 규제 임대료를 우리가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천만 원을 규제하게 되면, 자, 생각해 보세요. 7천만 원 받는데 8천만 원 받으면 글로 안 가겠죠. 그럼 다시 균형으로 오기 때문에 따라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정책 효과가 없는 거죠. 초과 공급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정책상 효과가 나타나는 건 규제를 높게 했을 때요, 낮게 했을 때, 낮게 했을 때 나타나겠죠. 그런가요? 낮게 했을 때. 그래서 규제 임대료를 낮게 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을 규제하게 되면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키포인트는 뭐냐? 자, 따라보세요. 단비 장탄. 그 유명한 야매를 아십니까? 단비가 무슨 뜻이에요?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수요만 그래요? 공급도 그래요? 둘 다 그런 거죠. 그냥 무조건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단기는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반응을 못하죠.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이 완전히 서 있어요. 따라서 완전 비탄력. 그럼 단기는 공급을 못 줄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자, 갑니다. 여기가 만약에 이제 규제가 7천이면은 6천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럼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되겠죠. 자, 그래서 10개에 대한 균형이 생기고 이게 균형 임대료가 됩니다. 균형 임대료가 되고, 자, 여기가 만약에 10개인데 수요가 5개, 15개 있으면 답이 초과 수요 5개가 벌어졌죠. 5개가. 초과 수요가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탄력적이에요?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가격을 떨어뜨려도 공급을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이다 보니까 기존 임차인들 혜택이 가겠죠.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은 혜택을 가서 이동이 또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단기적으로도 물량이 부족하니까 주거 이동이 또 저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단기는 그냥입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있죠. 왜? 못 줄이다 보니까 임대인의 1,000만 원이 임차인한테 갔으니까 소득 분배가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장탄. 장탄이 무슨 뜻이에요? 장기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탄력적으로 바뀐다는 거는 그냥요, 공급을 줄여버려요. 줄이죠. 공급이 늘어난다, 공급이 감소한다. 감소하겠죠. 자, 그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가격과 양이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아까 단기는 공급을 줄였어요. 단기는 못 줄였어요. 근데 장기는 공급이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7천에서 6천을 확 줄여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를 한다? 감소를 해버려요. 여기가 수요가 15개라면 공급이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초과 수요가 벌어집니까? 열만큼 벌어진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초과 수요라는 것은 단기에 더 많아요? 장기에 더 많아요? 장기 많죠. 그렇죠? 다음에 탄력적. 탄력적은 더 줄이려고 하고 더 늘리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어디서 초과 수요가 더 많이 나타난다? 장기에 더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못 올리게 받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가격 떨어뜨리니까 공급을 늘려요? 공급을 줄여요? 공급만 줄여요? 질도 떨어져요. 그럼 이 임대인이, 보일러 설치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요. 그죠? 도배도 안 해줘. 그럼 임차인이 가갖고 기존 임대인한테, 우리가 임대인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 그냥이야, 나가라 그래. 나가니까 집이 있어, 없어? 그냥이야, 다시 들어가. 그 도배가 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주거 이동도 저하되고 질적 수준도 저하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따라서 암시장 이중 가격이 형성되죠. 피 붙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6천에 대한 규제 가격인데 암시장 가격이 형성이 돼요. 2천만큼 이중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럼 암시장이라는 자체가 나타난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보통 암패 파는 아줌마가 매표소에서 박수 치면서 팝니까? 모자 쓰고 옵니까? 그래서 일로 와봐요. 그럽니다. 제 목소리가 그냥이야 굉장히 음성적이야.
음성적인 거래가 나타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장기에는 더 효과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거죠. 이거 가시겠어요? 그럼 자,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145페이지. 임대료 규제는 최저가격제다, 최고가격제다. 하한제, 상한제. 임대료 통제죠. 자, 따라해보세요. 직접적 개입. 아까 최고가격제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직접 개입. 자, 그럼 가볼게요. 저소득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 규모보다 낮게 규제하게 되면 최고가격제 상한제, 임대주택 공급은 감소해서 반면 수요는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럼 임대인 입장은 어떻게 돼요? 낮은 임대료가 되니까 수익성이 하락되죠. 다른 투자를 기피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요. 공급을 감소 장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아까 따라 단비 장탄.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 그럼 단기보다 어디가 더 공급이 감소해요? 장기에 더 많이 감소하겠죠. 관리가 부실하니까 질적 수준도 저하되죠. 임차인들은 이제 공급 감소로 관리 부실로 인해 주택난이 심화되고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감소하며 아까 암시장 기억나시죠? 특히 신규 임차인들이 음성적인 지불을 하겠죠. 왜냐하면 자,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은 그냥입니까? 이동을 안 합니까? 그러면 직장이 도심에 있으면 이 신규는 외곽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돈을 내려면 암시장 가격으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더 불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따라보세요. 이중가격. 자, 그 다음에 이게 다 기출인데 펼쳐보세요. 자, 따라보세요. 완전 비탄력. 아까 단기에는 공을 못 줄였죠. 그래서 그 1,000만 원만큼 일부가 소득 일부가 임차인한테 소득으로 기속되는 소득 증명 나타나고, 자, 임대료 규제는 공급이 탄력적인 반응하면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왜 그럴까요? 탄력적이면 그냥입니까? 공급을 더 많이 줄이려고 합니까? 줄이니까 이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고요. 자, 우리가 맨 마지막 규제 임대료가 시장가보다 높을 경우는 자, 임차인의 보호 효과가 있다 없다?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따라보세요. 보조정책. 보조정책이죠. 보조로 가자는 거죠. 안 되겠다. 이제 보조로 가자. 합니다. 보조로 가게 되면은 임대료 보조예요. 자, 아까 제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보다 이제 이거는 임대료 규제죠.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제를 예를 드는 거고 임대료 규제다. 자, 보조 정책은 답에서 보조. 아까 보조계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임대료 보조 정책은 직접이에요, 보조는 간접이에요. 간접이 되겠죠. 아까 제가 요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료 상한제는 직접 개입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뜹니다. 그럼 간접적 개입이죠. 간접적 개입 수단입니다. 그럼 정부가 1,000만 원만큼 보조를 해줘요. 그럼 실질 소득이 감소하겠어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그럼 좋은 주택으로 이제 넓히겠죠. 주택 소비도 넓히고. 자, 주택만 넓힙니까? 남으면 고기도 삽니까? 고기라고 안 나오고 다른 재화라고 나와요. 그럼 비주택 소비도 늘어나죠. 다 이게 짝대기가 올라가요. 그럼 효용도 감소합니까? 효용도 증가합니까? 증가해요. 지금 보조 정책 보고 계셔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보조라는 거는 자, 1번 자, 따라해보세요. 수요자 보조. 자, 2번 따라해보세요. 생산자 보조. 두 가지 보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요 효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과가 자, 수요 측 보조라는 게 효과가 나와요. 수요 측에 대한 임차인 보조인데 단기와 장기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릅니다. 이거 별표 치세요. 여기서 좀 출제됩니다. 그럼 단기는 신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버려요.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임차인 효용이 증가해서 실질 소득이 향상하다 보니까 수요만 증가했죠. 그럼 자, 보세요. 수요만 증가하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이 오릅니까? 그럼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럼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은 자, 공급자, 임대인이 총알 얻겠죠. 그럼 누구한테 혜택 간다고 보셔야 됩니까? 임대인 혜택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근데 장기는 공급이 증가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신규 공급이 진입하게 되면은 공급이 감소합니까? 공급이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냥요, 가격이 하락해요. 그럼 임대료도 떨어질 수도 있죠. 누구한테 또 좋아집니까? 임차인한테 혜택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임차인한테 혜택 가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그 주거 안정이 또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자, 실질소득이 증가하니까 따라서 소득 효과. 자, 어떻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내 가격이 떨어지죠. 대체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건 좀 참고하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임대료 가격 보조와 소득 현금 보조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할게요. 두 가지인데 소득 현금 보조는 현금으로 줘요. 현금으로. 그 다음에 가격, 우리가 집세 보조라는 것은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세로 주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현금을 주니까 집만 넓혀요.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주택 소비도 넓히고 효용도 커져요. 근데 얘네들이 자꾸 주택을 넓힙니까? 차를 바꿉니까? 그래서 다시 주택 바우처 들어보셨죠? 주택 바우처는 현금입니까? 쿠폰입니까? 그게 가격 보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 바우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택 바우처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에 시행되고 있고, 자기 쿠폰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라는 게 이따 나오겠고, 기출문제는 거의 옳은 지분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주택 소비도 넓힐 수도 있고, 또 싸게 사다 보니까 효용도 커져요. 근데 사람들은, 소비자는 쿠폰을 좋아해요? 현찰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어느 분이 여기 생일이라 그래서 제가 현금 10만원 줄까요? 도서상품권 10만원 줄까요? 그러면 현찰이라고 하겠죠. 소비자는 현금을 좋아해요.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 강한 겁니다.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 강한 거고, 정책상은 어떻게 돼요? 주택 소비를 넓히는 게 정부의 정책이죠. 그래서 이건 정책 목표를 달성합니다. 정책 목표 달성 효과. 자,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밑에 가시면 현금 보조라는 단어가 있나요? 현금은 말 그대로 그냥입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정한 임대료 수준으로 수수료 결정해서 주거 안정과 후생 증대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고요. 자, 임차인은 주택만 사요? 다른 지하도 소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인한테 이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는 임차인한테 난 거죠?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지니까 우리가 임차인한테 난 거고요. 그래서 임차인의 소비자 효용 측면에 가고, 자, 정부 차원에서는 소득 보조가 낫겠어요? 임대료 보조가 낫겠어요? 그래서 바우처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찾았습니까? 근데 바우처는 현찰로 줘요? 쿠폰으로 지급해요? 현찰로 지급한다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바우처는 옳은 지문이 많이 떴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저자가 딱 하나만 틀리게 냈더라고요. 바우처는 현찰로 지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쿠폰으로 지급한다. 이따 하실 수 있겠죠? 보조받은 금액을 전액 임대주택 재화 소비에 한정합니다. 보조금 지급받은 만큼 시주동이 향상하다 보니까 다른 재화 소비량도 증가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 보조가 낫나요? 이 가격 보조, 임대료 보조가 낫나요? 주거수요 향상과 소비량을 증단시키는 정책 목표 달성 효과가 있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은 수요자 임차인 보조 옆에 보시면은 공급자 보조비에서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주거지 선택을 자유롭게 가는 것은 공급자한테 보조하는 게 나아요? 수요자한테 보조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만 지가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다음 맨 밑에 보시면 생산자 보조라는 단어가 있나요? 생산자 보조는 이제 공급자 지원 형태예요. 그 생산자 방식. 그 생산자한테 우리가 지원을 줍니다. 자, 이거는 우리 공급자죠. 공급측 보조입니다. 임대인. 그래서 생산하는 생산자 보조예요. 그럼 생산자한테 보조를 안 해줘야 돼요? 민간 업체한테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자를 좀 다운시킬 수 있죠. 그래서 건설 자금 이자를 좀 다운시킵니다. 그럼 건설 자금 이자를 좀 떨어뜨리게 되면 생산비가 그냥요 감소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공급을 늘릴 수 있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쭤볼게요. 공급은 단기에 됩니까? 단기는 안 나타납니까? 그럼 장기에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나타난다. 갑니다. 자, 지금 생산자 보조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생산자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면 생산비가 그냥요 절감이 돼요.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하락하죠. 자, 아직까지는 시험장 안 오는데 이 저자만의 얘기가 기업본에 보시면은 수요자 보조보다는 임대료 안전화에 기여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임대료 안정화한다는 건 가격을 떨어뜨리는 입장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수요 측한테 보조해주면 주머니에 돈이 생기죠. 그냥요 집 구하러 다녀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대화를 하자. 근데 공급은 그냥요 공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리는 입장에 가겠죠. 그래서 임대료 안정 면에서는 수요자 보조가 나왔어요. 생산자 보조가 나요. 생산보조 같죠. 그 다음에 아까 니은은 거꾸로 놓은 건데 생산자한테 보조를 하는 것이 수요자한테 보조하는 것보다 임차인의 주거 선택이 제한된다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로 가볼게요. 그래서 문제로 가셔서 규제와 보조 정책만 좀 하고 좀 쉬었다 가는데 천천히 우리가 166페이지로 갑니다. 166페이지. 자, 가시면 39번 있나요?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이 틀린 건 답만 볼게요. 자, 이거는 1번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1번이 틀렸나요? 그 다음에 40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기출입니다. 기출이기 때문에 다 보셔야 돼요.
자, 아까 단비장탄 기억나시죠?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틀린 게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가 상한이 낮을 때, 자, 따라서 단비장탄,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바뀐 거죠. 그런가요? 자, 1번이 중요합니다. 1번은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높을 때. 높을 경우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맞죠. 그런데 2번서부터 5번까지는 다 높을 때예요, 낮을 때예요. 낮을 때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2번 낮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택질이 낮아지겠죠? 4번 임대료 규제가 계속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아까 음성적 거래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임대료 규제 이전의 중요성보다 낮게 되면은 단기 비해 장기가 초과수요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자, 근데 이게 어려운 게 41번이 좀 어려워. 이걸 좀 우리가 응용한 건데 이게 틀린 게 최고액제가 임대료 규제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4번 있나요? 4번. 최고액제 시행은 탄력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답에 탄력. 그럼 탄력은 그냥요 반응을 해요. 하죠. 제 강의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급을 늘릴까요? 공급을 더 줄이려고 할까요? 줄여서 이게 벌어지니까 더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탄력적이면은 그냥입니까? 더 공급을 많이 감소시킵니까? 그럼 임차인의 보호 효과 나타나지 않겠죠? 작겠죠? 넘기세요. 잘하셨고요. 조금씩 이제 문제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조금씩 42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쉬운 거는 42번에 자, 틀린 거 합니다. 자, 3번 갈게요. 자, 칠판 보세요. 아까 정부가 임대료 보조하면 단기적으로는 수요만 증가했죠. 그럼 임대료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이해 갔나? 나 이거 나올 것 같아. 3번이 중요합니다. 이건 기출문제를 돌려내신 거예요. 42번에 3번에 별표 치세요. 그 다음에 2번도 돌려내셨는데,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도 기출입니다. 제가 기출이라는 건 좀 별표 좀 치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주택 바우처는 기출문제에서는 옳은 지문이 나왔어요. 그럼 주택 바우처 딱 나왔다? 그럼 그냥이야. 이건 옳은 지문이야. 옳은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 갔나? 근데 딱 하나 이 저자가 아까 자기가 내신 건데 바우처는 쿠폰입니까? 현금입니까? 쿠폰이지 현금이 아니죠. 근데 저자가 내신 거거든요. 근데 기출문제는 바우처는 무조건 옳은 지문이 나왔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기출이 또 나왔다? 그럼 바우처 같은 건 틀리다, 옳다? 옳다하고 다른 걸 보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바우처 갈게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했죠? 소득은 가구의 주택임대료 일부 재정으로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운영된다. 맞는 지문인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3번은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에는 틀린 건데, 자, 지금 4번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나? 저도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인데 저는 단기를 냈거든요. 자, 따라서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주택이란 공공지원 민간주택이 아닌 주택을 얘기해요. 그럼 4년이다, 8년이다. 8년이 민간주택이 되죠. 제가 항상 강조했었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드릴 거는 지금 2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2번 문제 찾으셨습니까? 이게 수요 공급과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이건 강의를 해드려야 돼요. 지금 2번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났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겠어요? 공급이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대답해봐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죠. 그럼 탄력도에 따라서 그 폭이 달라진다고 배우셨잖아요. 어머, 교수님 끝난 거 아니야? 안 끝났어요. 자, 갈게요. 이 상태에서 탄력성이 크다고 돼 있나? 아주 지긋지긋한 수요 공급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죠? 자, 따라서 탄력성이 크다. 그럼 따라서 탄력적이다. 그럼 누워있죠? 얘기 좀 해봐라. 넘어서 이제 지겹다, 이제. 그럼 누워있잖아. 누워있으면 양의 변화가 큰 거죠. 가격 변화는 작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화이팅 하세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하락하죠. 근데 탄력적일 때는 가격에 내려가는 게 좀 하락폭이 작아지겠죠. 이해하셨어? 그러면 임대료 하락 효과가 커진다, 작아질 수 있다. 작아질 수 있다는 거지. 화이팅! 이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다른 것들은 이해하실 것 같고,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44번 갑니다. 44번은 아까, 이 저자분이 아까 보조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3번만 잡아드리면 돼요.
아까 봐봐. 일로 와봐요. 이 짝대기가 다 내려갔어요? 짝대기가 다 올라갔어요? 거의 올라가거든요. 대답해봐요. 설파요. 1,000만원 보조 줬어요. 자, 따라서 다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된다? 실질소득도, 주택소비도, 비주택도, 효용도 늘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44번에 3번 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보조정책은 거의 늘어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주거 서비스가 정상지나 주거 서비스가 소비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하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다른 것들은 다 얘기를 했고, 아직 안 왔지만 5번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공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장기적으로는 신규주택 공급이 줄어들겠죠. 가격도 상승할 수도 있죠. 자, 45번인지 46번인데, 자, 우리 교재로 한번 가볼게요. 교재로 가시면은, 교재로 가기 전에, 자,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 넘기시면은, 자, 47번, 48번도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고, 49번으로 갈게요. 49번에 별표 쳐보세요. 별표 치셨어요? 그럼 임대주택 정책에 나서면 틀린 것은 2번을 가볼게요. 여러분들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임대 공급이 과잉됩니까? 공급 과잉입니까? 초과 수요입니까? 초과 수요 되지 공급 과잉이 안 되죠. 대답해봐. 가격을 내리니까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하잖아. 그렇죠? 다른 것들은 쉬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자, 50번도 답만 볼게요. 이 저자분이 쓰신 거니까 다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0번에 가시면은 5번 문제 있나요?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자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공급이 증가했죠. 근데 단기 증가요? 장기 증가요? 장기에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한다는 걸 넣으신 거죠. 맞나요? 근데 만약에 시험제 내가 만약에 단기적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아무런 효과 발생하지? 여기서 키포인트는 어디다? 장기적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51번 임대주택 관련 제도 틀린 거. 자, 4번. 제가 아까 무조건 이게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보조를 현금으로 주더라도 임대주택 외에도 다른 재할 소비량도 보조금 전보다 더 많이 감소한다, 더 증가한다? 증가한다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공공주택이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리는데 딱 하나만. 아까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집은 하나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주택바우처는 무조건 옳은 지문이 뜹니다. 근데 저자가 내셨기 때문에 틀린 지문을 저자가 내신 거예요. 아까 현찰로 줘요? 쿠폰으로 줘요? 그래서 56번만 보세요. 56번을 보시면은, 자, 56번에 틀린 거는 56번에 3번이 틀렸죠? 주택 바우처는 지역별 소득별로 차등 지급을 하는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쿠폰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렇게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쉬는 시간에 예습하실 분은 없지만, 자,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가 16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69페이지 가시면은, 제가, 자, 따라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들어보셨죠? 요거가 이제 두 문제가 상한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47, 48 있나요? 48도 기출이지만 47번도 기출문제입니다. 그죠?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이 초과금과 초과수요에 대한 게 나타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47번, 48번이 기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이해하셨죠? 알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